4월 22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전범우 경주는 기수들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 안 하려고 하면서 선입골선에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들이 입상이 성공했고요. 후반부 경주 편성은 또 앞선에서 움직이면서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또 추임마들이 또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습니다. 역시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모래를 잘 피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박송이가 이제 토요경마에서 추천 경주 3개 경주 중에 일단 1개 경주를 적중을 하고 갔는데, 오수철 기술 아르고스마이를 놓고 피어리스, 안 팔리는 피어리스에다가 한 방을 때렸는데, 51번마 블랙모션이 오면서 삼복승식이 30배가 일단 적중을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 경주에도 모낙 테피스를 제가 아예 놓고 때렸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제가 약간의 실수로 후차권으로 돌리면서 반주력 맞고는 돌리면서 또 배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번 자체는 좋았지만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좀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경마이기 때문에 박수홍 일요 경마 한번 시원하게 운까지 따라줄 수 있는 경마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아노로즈. 토요경마에서 김옥성 기수가 선행으로 갈 수 있는 마필을 갖고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곽에서 티아모라는 마필이 넘어오니까는 그 마필하고 또 경합하면서 또 무너졌어요. 선행을 가려면 갈고 안 가려면 안 갈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김옥성 기수가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어느 때는 강하게 밀어서 무조건 선행을 가버리든가 아니면 뭐 아예 잡고서 늘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기수예요. 근데 1번마 아노로즈 같은 경우는 요거 장난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지난번에 혈통적인 기내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이번 1번 게이트를 타고 나오는데 이거를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22조 안병기 조교사는 이걸 용납을 하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타정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고, 요게 지금 흥오름의 형제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에요. 1번마 아노로즈 봐야 되고요. 3번마 라온 에어포스가 되겠습니다. 이는 배당인데, 일단 1번이 선행을 가든 3번이 선행을 가든 둘 중에 한 마리는 선행을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3번마 라온 에어포스는 이번 조교 때 보니까 엄청나게 말이 날라다녔던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말이 좋았던 적이 없었던 마필이에요. 진짜 좋아요. 진짜로 김하영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이 정도의 말이야? 그러면 선행님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좋았던 마필이 지금 3번마 라온 에어포스가 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지금 이 마필의 단점이 뭐냐면은 4번째 지금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거든요. 최근 경주를 보면은 4번째 지금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다리 바꿈을 의외로 잘해요. 괜찮아, 이 정도면은. 수영 조교도 상당히 열심히 했고. 지금 국내산 3급 라운더펄이랑 지금 병합적을 하는 겁니다. 라운더펄을 그냥 이겨버려요. 이거를. 그냥 여유롭게. 근데 이번에 선행이야. 한번 따라붙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5번마 장은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매번 조교는 좋고 실전에서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조교는 좋은데 매번 중속에서 모래를 맞으면서 못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3번째, 4번째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5번마 장은 클래스도 이따 봐야 돼요. 1번, 3번, 5번 이렇게 3마필을 일단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성실인도 제가 주중 3두 마필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마무리 조교 때 조교 강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7번을 일단 삭제하고 갈게요. 자, 일단 이번 1경주는 1번마 아노로즈. 김옥성 기수가 무조건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다. 1번을 놓고 3번마 라온 에어포스와 5번마 장은 클래스 이렇게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마 민트 플레이는 414km 뿐이 나가지 않습니다. 마필 자체가. 약간의 스타트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경주 1번마 아노로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터지는 경주 편성은 아니에요. 인기만 안에서 끝나는 경주 편성인데 7번마 서울라이언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주행검사 때 보니까 스타트 능력도 있고 분명히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안쪽에 1번과 2번이 양 빠른 마필이 있어서 약간 걸림돌이 되겠지만 일단 주행검사 때 스타트와 라스트 딱 한 대만 때리고 합격했던 마필이거든요. 걸음걸이가 의외로 좋아요. 이 우창구조교사는 빅스의 자마들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깡돌이하고 주행검사를 했는데 괜찮아요. 11주에 약간 공백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 복병권의 마필로는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10번마 피지플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기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최근 데뷔전에서 입상하는 마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10번마 피지블레이드도 데뷔전에서 입상했던 마필입니다. 1번마 피지블레이드 가져가야 되고요. 1번마 운평킹덤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도 일단 조교를 상당히 잘했던 마필이고 토요일날 이경주에 출전했던 티아모가 3착을 했거든요. 유승환 기수가 외곽에서 밀어서 선행을 가고 나서 마지막에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했는데 그걸 못 버텼어요. 그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했는데 1번만 온평킹덤이 더 좋았어요. 이번 경주 뭐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토요 경마의 주로의 상태를 보니까 주로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가볍다고 볼 수 있어요. 1번 뭐 온평킹덤 얘를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3착, 이번에 송재철 기수가 직접 조교를 다 하고 있는 만큼 1번을 일단 인정하고요. 자, 일단 기본 막고는 10번마 피지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한 방을 때리시고 5번마 월드 패션이 있는데 이 마필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조교 좋았고 제가 지난번에 조교 때 말씀드릴 때 뭐냐면 분명히 박태종 기수가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알고 있다.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잡고서 카바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마필이 5번마 올드 패션인데 박태종 기수가 잡아도 안 되더라고.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약간 막 카바 했느냐 생각을 했는데 카바가 전혀 안 됐어요. 5번은 올드 패션은 보면 안 됩니다. 대끼리 막곤인데 센 마필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조교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른쪽 꼬삐하고 왼쪽 꼬삐하고 위치가 다르죠. 오른쪽은 낮고 왼쪽은 높아요. 이렇게 지금 구보로 갈 때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면 괜찮아요. 이렇게 가면 구보로 갈 때는 괜찮아. 이렇게 터벅터벅 갈 때는 내측으로 기대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스포저그를 쫙 놔주면은 요게 기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자, 지금 보십시오. 기대 가지고 채찍을 왼쪽으로 바꾸죠. 왼쪽 채찍 들고 저 어깨 채찍 때리죠. 그러니까 말이 좀 나와. 또 안으로 기대. 또 기대. 제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필들은. 또 왼쪽 채찍을 떼니까 또 외곽으로 약간 기대고. 지금은 이제 펜스에 대놓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펜스에 대놓으면 괜찮아. 근데 약간 채찍 때렸을 때도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안한 마필입니다. 일단 이거는 박태종 기수가 안쪽에서 뭐 펜스 전개를 하던가 정말 전개 자체를 잘 풀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야 돼요. 1번, 5번이 대끼리 막곤인데 5번 올드 패션은 아예 삭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과 7번 여기 안쪽에 2번 막 걸작 투어도 봐줄 수 있는 마필이죠. 일단은 지난번에 아이의 부진마 경주 편성에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근데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조인군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조인군 기수가 말 타는 거 보니까 일단 따라가는 전개에서 상당히 기수가 그걸 감을 잡았어. 서울경마에서는 아예 막 무조건 앞에 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더라고, 조인군 기수가. 그래서 토요경마에서 조인군 기수가 배당으로 터뜨리고 들어오고 또 힘한배 엄청나게 하면서 외곽에 있는 마필들 자리 선정하지 못하게 하면서 입상에 성공하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2번 막 걸작 투어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10번의 주력 막곤이 되겠고요. 7번과 2번만 카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우주의 몸, 지난번에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고, 야, 이 정도는 무조건 뭐 버텨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앞말이다 보니까 따라가는 전개를 하니까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8번마 로스터 썬더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 마필은 컨트롤하기가 까다로운 마필이에요. 정말 기수가 기가 막히게 잘 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신영철 기수가 두 번의 경주에서 한 번은 선행을 가고 초반에 다른 마필들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안쪽으로 컨트롤하면서 힘마비를 했어요. 그리고 4코너까지 때리니까는 그냥 날라왔던 그림이었거든요. 8번마 논스톱 썬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4번보다는 8번이 더 센 마필로 판단돼요. 4번도 온사이드하게 선행을 가야 되는데 9번마 아이스크림이까지가 있기 때문에 뭐 선행을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안쪽에 2번마 마파람도 있고요. 요거 지금 마파람도 김옥성 기수가 요거 여차하면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이거든요. 외곽에 9번마 아이스크림 12주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2번마 마파람도 선행식으로 레이스가 전개가 가능하다 판단돼요. 근데 이게 마파람이 계속적으로 조교사가 문병기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가 약간 깨림직해 분명히 마파람도.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김옥성 기수하고 문병기 조교사하고 요게 일단은 계속적으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다는 게 요게 깜짝한 거고. 자, 여기서 제가 보는 마필은 3번마 머스탱 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지난번의 모습을 보면은 공백에서 딱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정상적인 주류에서 출전하고 있고 앞선에서 2번, 9번 이런 마필들이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포지션적인 측면에서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머스탱 참이에요. 여기 한 방을 때리면 되는 것 같아요. 3번을 놓고 때리면 되는 것 같아요. 6번마 세명레이디, 지난번에 중속에서 적극적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승급전에 맞아 있고, 3번의 머스탱 참의 후착 파트너는 11번마 아르고탑이 되겠습니다. 다비드 기사가 최근 말 타는 모습을 보니까는 뭐 정말 열심히 타더라고요. 마지막 경주에 제가 추천드렸던 문학 태핏이라는 마필도 야, 그걸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야, 다비드 기수 다시 봐야겠다, 계속 눈독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외곽 11번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 9번과 2번을 빼놓고는 나머지 마필 중에 빠른 말이 없어요. 무빙으로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붙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11번만 아르고탑, 여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급전에 맞아있는 7번만 톱티어, 8번만 논스톱 썬더, 여기에 인기 1위로 팔리는 우주의 분까지 보겠지만은 저는 앞선에서 약간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3번만 머스탱 참이 세 번째, 네 번째, 11번만 아르고탑이 두 번째, 세 번째 요 정도 붙으면 된다. 3번과 11번을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제가 힘이 한번 내볼게요. 지난주에는 좋아요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힘이 났는데 토요경마에 좋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힘날 수 있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경주입니다. 예, 토요경마에서 첫 번째 추천 경주를 접종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번 경주도 제가 접종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의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6번만 럭키파워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리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6번만 럭키파워의 단점은 뭐냐면 스타트와 중속이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스타트와 중속이 빠르지 않는 마필들은 자리 선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약간의 모래를 맞았을 때와 안쪽에서 빠른 마필들이 넘어갔을 때 자리 선정을 못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만 럭키파워 매번 좋았습니다. 활동적인 뭐 기대치도 있고 매니필 자마이고 6,600만원짜리인데 지금까지 뭐 9번 뛰는 동안 최근에 두 번의 경주만 보더라도 결정적 자체가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에요. 5번만 한가위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본적인 뭐 걸음걸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에 라스트에 100m부터 추진만 하면서 그냥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6번보다는 5번을 더 세게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6번보다는 제가 봐는 5번이 더 세요. 훨씬 더 5번이 더 센데, 여기에 이제 복병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8번마 아치 메모리도 지난번에 정말 전개를 잘 풀었던 마필이고, 10번마 KNT 지윈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타트 때에서 아예 잡고 늘어졌다가 마지막에 라스트에 딱 한 발을 봐야 돼요. 문세영 기수가 딱 한 번에 입상에 성공하고 그 뒤로 지금 인기마로 팔리면서 지난번에는 아예 예상가들이 포기해버렸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10번인데 자리 선정하기가 까다로워요. 이 마필은 그냥 아예 잡고 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얘도 인기마요. 여기에 인기마들이 그렇게 센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을 한번 찾았습니다. 6번과 5번 중에 한 마리 강하게 보고 거기다 한 방을 딱 붙여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적으로 이점도 있고 이번에 제가 봐서는 가능해요. 무빙도 뜰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흐름이 좋습니다. 한번 임팩트 있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300m 경주 편성입니다.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죠. 1번마 한강매지, 6번마 가나패션, 8번마 토우스카이, 10번마 하이러너까지 이런 마필들이 일단 팔립니다.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갈게요. 자, 일단은 외곽이 10번마 하이러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내산 4등급 금빛마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걸음걸이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취입 스타일의 마필인데 하만식 기수, 김영군 기수, 문세영 기수 다 타보고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식 기수는 이번에 외곽 기수 무빙을 선두권에 일단 붙어줘야 되는 거죠. 따라가는 전개를 해가지고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각질을 바꿔서 외곽에서 무빙을 떠야 돼요. 토요경마에서 이 하만식 기수가 발주대 뒤에서 말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근데 마리 상태는 이렇게 이제 발주대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수의사가 이렇게 하만식 기수가 말이 좀 이상하다 하니까 수의사가 한번 왔다 갔다 해보라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니까 수의사는 괜찮다고 했는데 하만식 기수는 기승하게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수의사한테 말하면서 발주위원이 일단 취소를 시켰어요. 이 기수가 불안하다고 취소시킨 경우는 참 처음 봐요. 근데 10번마 하이러너는 분명히 외곽에서 내가 봐서는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판단돼요. 일단은 취입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각질을 바꿀 때가 됐어요. 8번마 토스카이 같은 경우는 콧등굴레를 하고 나오는 마필인데 약간 자세가 높은 마필입니다. 12주에 공백은 있는데 일단 조교 강도가 그렇게 센 조교가 아니에요. 이것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그냥 그래요. 6번마 가나 패션 같은 경우는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이라서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최근 인기 2위 다 팔렸어요. 근데 이 마필이 입상했을 때 보면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 취입 스타일, 그 다음에 최대한 앞선에서 붙어야 되는 걸로 판단돼요. 근데 이번에도 6번 게이트면 모래를 정통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놓고 때는 충막감은 1번마 한강 매직이 되겠죠. 제가 주중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보다 말이 많이 호전되어 있는 걸음을 가지고 있고 상태 베스트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해볼 만한 경주 편성이고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센 말이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말이 끌고 가려는 모습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요 정도 끌고 가면은 무조건 해볼 만해요. 잘 가죠. 쭉쭉 걸음걸이를 늘려서 조교를 하였습니다. 길게 갑니다. 이것도 일단은 이 마필도 지금 6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지난주까지 딱 출전하고 좀 한 주 좀 딜레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교를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출마 투표에서 떨어져서 그런지 한 주 더 조교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3코너 부분에서 방해까지도 받았던 마필입니다. 방해만 받지 않고 있었으면 외곽에서 날라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 근데 일단 안쪽 앨범 한강 매직을 놓고 이번 경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제이피닉스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은 지난번에 조교의 내용은 조금은 좋아졌어요. 근데 이 마필이 단점이 뭐냐면 라스트에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라운포레스트, 경부도령, 다이아키 이런 마필들한테 졌습니다. 지난번에 라운포레스트를 빼놓고는 경부도령하고 다이아키 이런 마필들은 센 마필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또다시 이번에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여기서 선행도 못 가요.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얘는 제가 봐서는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내측으로 기댔다는 거. 내측으로 기댄다는 거는 말이 약간 힘이 덜 찼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라스트에 펜스 전개까지 했어요. 최근 펜스 전개하는 마필들 입상하는 거 보셨습니까? 펜스 타가지고 들어왔던 말이 한 마리도 없어요. 무조건 외곽으로 빼야지 입상하는 거지 펜스 전개를 해가지고 들어왔던 말들이 전혀 없습니다. 4번마 제이피닉스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2번마 스탈렛도 지난번에 입상이 성공했는데 앞말입니다. 그리고 스탈렛은 지난번에 안쪽 1번 게이트에서 이동화 기수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바짝 따라붙어가지고 모래를 안 맞아봤어요. 모래를 정통으로 맞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경주 모래를 맞을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다비드 기수가 최근 말은 똘똘하게 잘 타주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2번마 스탈렛도 고민이 좀 필요해요. 자, 일단 4번, 2번에 대끼리 바꾸는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아나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승급전에 적응했던 마필들도 있고 지난번에 초반에 의지가 부족했던 마필들도 있고 상당히 깐깐한 경주예요. 지금 최근 경주를 보면 재결에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들을 거의 정지를 안 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냥 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권에서 조금 더 밀려져 있는 마필 놓고 한번 2번, 4번 이쪽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충학과하면 나와있는 경주 편성이죠. 5번 뭐 라운드 찰리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늘면 늘수록 좋은 마필입니다. 지금 뭐 1300m 경주까지 뛰어봤고 지금 1700m 첫 도전인데 말이 선출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더라고요. 워낙에 라운드 찰리는 센 마필입니다. 라운드풀풍의 동생인데 5번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일단 뭐 1700 거리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4번마 크레이지 러버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으로 가능한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감곡션샤이 외곽에 9번하고 지금 같이 뛰었는데 7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4등급 장상가드라는 마필하고 병합 쪽이라는데 밀리지 않았고요. 일단 4번, 5번의 막곤이 기본 막곤이 돼야 되겠습니다. 4번, 5번의 막곤이 기본 막곤이 돼야 됐고 9번마 감곡션샤인이 김태훈 기수가 이번에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우라가 있는 마필입니다. 약간의 결정력이 약간 부족했던 마필인데 이것도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 될 것 같아요. 9번마 감곡선샤인 김태훈 기수가 뭐 1호 경마 때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자기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가장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9번마 감곡 선샤인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행으로 전개하는 4번마 크레이지 러버 승급전에 적응했고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이지도 그 마필하고 이제 병합 쪽을 했습니다. 이 8경주 때인데 부산 경주 때인데 라운드 자이언트하고 병합 쪽을 했는데 밀리지 않았어요. 5번 여기 9번마 감곡 선샤인 여기는 이제 3파전 경주로 들어가자고요. 4번마 크레이지 러브, 5번마 라운드 찰리, 9번마 감곡 선샤인 이렇게 세 마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번마 파이어 파워가 앞선에서 조금 사정권에서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부진마 경주 편성인데 이번에 국내선 5등급 어나더 레벨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쪽을 했습니다. 이 어나더 레벨이 중급 마필인데 그 마필하고 병합 쪽이라는데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5번마 금성세계, 여기 4번마 메타블레이드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5번마 금성세계는 모래를 약간 좀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배당을 한번 제가 노려보려고 그랬는데 앞에 가는 마필들이 5번하고 7번하고 이런 마필들이 약간 경합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메타블레이드인데 이 마필의 단점이라고 하면 약간 다리가 높다는 거. 지난번에 무리한 전개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이고 모래를 약간 좀 더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그렇게 막 결정력이 막 센 마필은 아니에요. 2번 막 파이어 파워도 마찬가지고 4번, 2번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8번만 너를 용원해도 팔리는데 얘도 일단 삭제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장거리 경주에는 더 안 되는 마필이 8번만 너를 용원해요. 얘도 지난번에 3차 와서 팔리는데 부담량이 4kg나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는 마필은 6번마 빛나는 질주가 되겠습니다. 1700m대 김효정 기수가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 취입을 했고 지난번에도 안쪽으로 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오수철 기수가 타면서 마이너스 1kg 감량익전까지 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수철 기수가 토요금마에서 말 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따라가는 전개를 하려고 그래. 근데 오수철 기수는 문세영급의 기수가 아닙니다. 아직 앞선에 가는 걸 배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토요경마에서 타는 거 보면은 계속 따라가는 전개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돼, 오수철 기수. 지금 오수철 기수는 신인 기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더 앞선에 붙어서 해결을 해야 돼. 근데 6번마 빛나는 질주는 그렇게 타면 안 돼요. 이 마필은 그냥 꾹 참고 있다가 그냥 라스트 외곽으로 빼가지고 한 발만 쓰면 돼. 6번마 빛나는 질주를 가장 세게 보겠고 마지막에 취입으로 올라오는 마필은 10번마 불화산이 되겠습니다. 얘도 가능성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이 마필은 제가 1월 8일날 불화산의 골드스파이어 요거 제가 맞춰 먹었던 경주 편성입니다.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결정력이 떨어졌는데 지난번에 경주에서 다리 바꿈을 했어요. 우스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번마 불화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기마 2번, 4번 이런 게 다 불안합니다. 6번마 빛나는 질주, 오수철 기수가 지금까지 탔던 그대로만 타주면 되고 조교광도 올렸던 10번마 불화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이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혼전도가 있는 마필들입니다. 일단 6번마 최강 파티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에 다비드 기수가 무빙을 하면서 조금 더 뛰었습니다. 이 마필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1700m를 거리를 좀 더 줄였기 때문에 일단 후차권으로만 보고 들어갈게요. 그렇게 막 센 마필은 아닙니다. 2번마 라피아만 박태종 기수가 지난번에 의외로 앞선에 붙었습니다. 3선까지 딱 붙었는데 그러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전개적으로 보면 그 포지션이 있어.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로 보여. 그러니까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되고 3번마 럭키월드도 약간의 결정력이 보여지고 있던 마필이지만 그래도 이 마필은 꾸역꾸역 어떻게든 뛰는 마필입니다. 이것도 봐야 되는 법입니다. 7번마 드림패션은 역시 이 마필은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마필이 예시장에서 보면은 오른쪽 뒷다리를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근데 아직 말이 베스트까지 안 올라왔는데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라스트에 올라오네요. 걸음거리가 지난번에 괜찮았었습니다. 흐름 자체도 괜찮았고 여기에 이제 6번, 2번, 3번, 7번 요 마필이 아닌 복병마를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걸음거리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상태도 올라왔고 이번 경주 편성에서 완전히 훌훌 털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지금 이게 딱 맞아 떨어져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한번 그 마필을 놓고 이번 구경주는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충박감은 3번만 비트러너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승급전에 맞아 있지만 1400m까지는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포인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도 지난번에 체중에 불면서까지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한 번에 일단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1번마 고저스터보 같은 경우는 장거리 경주는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이게 또 9번째 지금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인데 지금 9번째 지금 다리 바꿈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11경주에 출전하는 외산 1등걸 레전드데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결했는데 일단 괜찮았어요. 거리가 일단 줄여서 출전한다는 게 일단 장점이고 3번, 1번의 막건 일단 기본 막건이 돼야겠고 10번마 봄날의 기억도 이 마필도 외곽에서 좀 무빙을 떠야 됩니다. 근데 박태준 기수가 이걸 어떻게 탈 수 있을지가 약간 고민이 되는데 따라가면 안 돼요. 박태준 기수가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따라가려다가 계속 깨지고 있거든요. 10번마 봄날의 기억도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더 밀어붙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배당이 터진 다음에 4번마 기쁨 만호예요. 지난번에 자리 선정을 전혀 하지 못했던 마필이잖아요. 문정경기서는 아예 선행을 가든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기수입니다. 3번, 4번의 막건도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10경주는 3번마 비트러너 얘를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코브라볼이 지금 최근 이제 관절염이 생겨버렸습니다. 지금 관절염이 생기고 나서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마필인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레이스를 전개할 겁니다. 스타트 능력은 있지만 스타트 능력이 있고 중속도 괜찮아요. 최근 너무 빠른 레이스 흐름이었죠. 일단 우창고조교사도 이혁 기수가 선행마를 워낙에 잘 타니까 선행형 앞에 얘를 일단 출전시키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일단 받치는 막건 정도만 가져가겠고 9번마 흥행줄주도 별로고 6번마 마이튜누도 뭔가 조금 좀 부족하고 여기에 3번마 슈퍼삭스는 오랜만에 이제 8살짜리 마필인데 체중을 좀 빼는 걸 보고 결정할게요. 저는 10번만 레전드 레이는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10번을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여기에서는 한 단계 위의 마필이에요. 지금 슈퍼삭스가 56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흥행주주가 57이기 때문에 10번만 레전드 레이가 의외로 부담량이 내려왔어요. 50이면 10번은 대가리고 7번만 왕복 것도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얘도 1400m의 적정거리 있는데 지난번에는 조교 자체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를 오랜만에 하고 나오고 있어요. 박태준 기수 한번 도전해볼만 합니다. 마지막에 목요일날 발주 연습을 하는데 발주도 일단 괜찮게 나왔던 마필입니다. 10번, 7번 요거 막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11경주는 10번만 레전드 데이를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1개의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의외로 약간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장에서 집중해야 되겠고 중막감 잘 잡아서 유료금막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